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에서 음식료 산업을 담당하는 엄정원 연구원입니다. 보통 경기 침체기에는 엔겔 지수가 높아진다고 하죠. 2020년 코로나라는 범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음식료 업계는 예상 밖의 호황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가 2021년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의 그래프를 보시면 국내 총 소비 지출은 코로나 발병 이후 급격히 위축된 반면 필수 소비재인 음식료품의 소비 지출은 증가하면서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음식료 업계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어졌는데요. 평가 대상 음식료 업체 21개사의 합산 에비타 마진은 2019년까지 9%대를 보였지만 2020년 11.3%, 2021년 1분기에는 12.2%로 수익성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업계 전반의 투자 기조가 보수적으로 전환되면서 재무 부담이 완화되었고 순차입금 에비타 지표도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2021년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 음식료 산업의 신용등급 변동 건수는 2건입니다. 혜태제과식품의 신용등급이 원로치 상향 조정되었고요. 하이트 진로의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좌측 그래프는 음식료 업체의 연도별 등급 변동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2019년 국내 음식료 업계의 수요 정체 등으로 인해서 등급의 하향 압력이 비교적 컸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를 계기로 신용등급 상향 건수가 많이 발생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도 이러한 전화위복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본 정기평가 기간에는 음식료 업체 21개사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했습니다. 업체들이 코로나로 인한 시장 환경 변화와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담겨져 있고요. 오늘은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공유하면서 음식료 산업의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0년 코로나19가 영업 실적에 미친 영향이 긍정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57%로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음식료 산업에 나타난 주요 긍정적인 요인은 내식 수요 증가가 14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온라인 판매 비중 증가, 판촉 비용 완화, 그리고 해외 수출 증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부정적인 요인은 전반적인 소비 둔화와 외식 수요 감소가 각각 9표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요. 이 밖에도 원재료 수입 조달의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차질 등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1년 음식료 산업의 영업 환경이 보통일 것으로 예상하는 업체 비중은 43%에 달하였고요. 긍정적으로 예상하는 업체도 38%로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영업 환경도 작년에 나타난 주요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인 요인이 대체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업체가 많았습니다. 식품 비축 수요 둔화, 국제 곡물 가격 상승 등의 수익성 하방 압력이 상존하지만 견조한 내식 수요와 판가 인상 등을 통해 양호한 실적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정기평가 과정에서 음식료 업체의 합산 에비타 마진은 2021년을 기점으로 소폭 하락하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개선된 수준의 수익성이 유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다음은 투자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근 음식료 업계에 대두되는 주요 트렌드 중에서 가장 주력하는 분야는 HMR, 건기식, 그리고 K푸드 확산에 따른 해외 사업 등 이 세 가지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음식료 산업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업체들의 시각이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풀이되고요. 그만큼 해당 분야에서 향후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업계 전반의 투자 기조가 보수적으로 전환되었는데 올해도 투자 규모가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62%에 달하였습니다. 아직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긴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 올해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중은 29%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불확실한 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자 자금의 조달은 대체로 내부 창출 자금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영업현금 창출력으로 투자 자금 감내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한 업체가 15표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일부 차입 조달이나 자본 조달 등을 고려하는 업체도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급격한 재무구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했을 때 음식료 산업의 2021년 신용도 전망은 중립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음식료 산업에도 몇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감지되는데요. 첫 번째는 온라인 채널의 높은 채산성이 과연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음식료품의 온라인 거래액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전반적인 소비 둔화로 의류, 레저, 여행 상품 등의 온라인 구매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음식료품이 전체 온라인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였습니다. 온라인 채널의 판매 수수료는 오프라인 대비 낮아 음식료 업체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이고요. 우측 그래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대형 유통업체의 실질 판매 수수료율을 비교한 것입니다. 온라인몰이 TV 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쿠팡인데요. 수수료율이 2019년 8%에서 2020년 18%로 거의 오프라인과 대등한 수준까지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온라인 수수료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온라인 유통업계가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저마진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쿠팡을 빗대어 볼 때 집갱력과 시장 지배력이 크게 개선된 업체의 경우 수수료 변화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장기적으로 온라인 유통시장의 경쟁이 완화되고 또 과점화되는 시점에는 전반적인 온라인 판매 수수료 부담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유통업계의 경쟁 구도와 음식료 업체와의 교섭지위 변화 여부가 음식료 업체들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크레딧 이슈는 최근 음식료 업계와 유통업계의 관계가 경쟁과 상생 사이에서 복잡해지는 추세입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필두로 한 유통업계는 PB 상품을 통해 음식료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어 직접적인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음식료와 유통업계 그리고 타 산업에 속한 업체들까지도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을 통해서 다양한 음식료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콜라보레이션 제품은 대부분 음식료 업체 메가 브랜드의 하위 제품이나 시즌 한정 제품으로 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 관점에서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반면 PB 상품의 경우 유통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집갱력이 약화된 오프라인에서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전략적으로 그로서리 사업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일부 음식료 업체가 이들의 OEM을 수주하면서 실적 측면에 플러스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국내 음식료 시장의 제한적인 수요 기반 하에서 유통업체와 수익을 공유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에는 음식료 업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들이 보유한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또 자체 유통망을 활용한 마케팅 우위는 음식료 업체의 위험 요인으로 판단되고요. 향후에 유통업계의 음식료 사업 진출 동향과 영업 성과, 그리고 이에 따른 음식료 업체의 경쟁 지위 변화 여부 등이 주요 모니터링 요인입니다. 종합해보면은 현재 음식료 산업은 표면적으로 우호적인 사업 환경을 나타내고 있지만 내면의 경쟁 강도는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에는 업체별 경쟁력이 점차 드러나면서 실적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향후에 음식료 업체들이 포스트 코로나에 불어닥칠 이런 위기 상황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